몽고메리의 소설 빨간 머리엔 제 26장 스토리 클럽의 결성. 주니어 에벌리에 다시 평범한 날들이 찾아왔지만 애는 적응하기가 쉽지 않았어. 몇 주 동안이나 흥분으로 가득 찬 컵을 마셨으니 평범하고 진부한 일상이 얼마나 무의미하게 느껴졌겠어. 콘서트 이전에 조용하고 소소한 즐거움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애는 걱정했어요. 처음엔 다이애나에게 말했듯이 정말 힘들 것 같았지. 다이애나, 내 인생은 절대 예전 같지 않을 거야. 애는 마치 50년은 훌쩍 지난 옛날 이야기를 하듯 슬픈 표정을 지었어.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질지도 모르지만 콘서트가 내 일상을 망쳐버린 것 같아. 어쩌면 마릴라 아주머니가 콘서트를 싫어하는 이유도 그거겠지. 마릴라 아주머니는 정말 현명한 분이셔. 현명한 게 훨씬 낫겠지만 난 정말 현명한 사람이 되고 싶진 않아. 현명한 사람들은 너무 낭만적이지 않거든. 린드 아주머니는 내가 절대 그렇게 될 위험은 없다고 하지만 모르는 일이지. 요즘은 내가 결국 현명한 사람으로 자라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하지만 아마 피곤해서 그런 걸 거야. 어젯밤에 잠을 너무 설쳤거든. 계속 깨서 콘서트 장면을 떠올렸어. 그런 행사의 좋은 점은 추억하는 게 정말 즐겁다는 거야. 하지만 결국 에벌리 학교는 다시 예전처럼 활기를 되찾고 모두들 이전의 관심사로 돌아갔어. 물론 콘서트의 흔적이 아주 사라진 건 아니었지. 루비 길리스와 엠마 화이트는 강단 자리 때문에 크게 다퉜고 3년 동안이나 이어온 우정이 그걸로 끝났대. 조지 파이와 줄리아 벨은 석 달 동안 서로 말도 안 하고 지냈어. 조지 파이가 베시 라이트에게 줄리아 벨이 시를 낭송할 때 고개 숙여 인사하는 모습이 마치 닭이 고개를 흔드는 것 같다고 말했고 그걸 베시가 줄리아에게 전했기 때문이야. 슬론 가족과 벨 가족은 아예 서로 쳐다보지도 않았어. 벨 가족이 프로그램에서 슬론 가족이 너무 많은 역할을 맡았다고 불평했고, 슬론 가족은 벨 가족이 맡은 작은 역할조차 제대로 해내지 못한다고 맞받아쳤거든. 마지막으로 찰리 슬론은 무디 스퍼전 맥퍼슨과 주먹다짐을 했어. 무디 스퍼전이 앤 셜리가 시를 낭송할 때 너무 거만하게 군다고 말했고, 무디 스퍼전이 졌기 때문에 그의 여동생 엘라 메이는 겨울 내내 앤 셜리에게 말도 걸지 않았대. 이런 소소한 다툼들을 빼면 스테이시 선생님의 작은 왕국은 평화롭고 규칙적으로 흘러갔어. 그렇게 겨울이 지나갔지. 눈이 거의 오지 않아서 앤과 다이애나는 자작나무 숲길을 따라 거의 매일 학교에 갈 수 있었어. 앤의 생일날 앤과 다이애나는 숲길을 걸으며 수다를 떨면서도 주변을 유심히 살폈어. 스테이시 선생님이 겨울 숲속 산책이라는 제목으로 장문 숙제를 내줄 거라고 미리 말씀하셨기 때문이야. 다이애나, 오늘 내가 13살이 됐어. 해는 감격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 내가 10대가 됐다는 게 믿기지 않아. 오늘 아침 눈을 떴을 때 모든 게 달라져 있을 줄 알았어. 너는 한 달 전부터 13살이었으니까 나만큼 새롭지는 않겠지? 그래도 인생이 훨씬 더 흥미로워 보여. 이틀 후면 정말 어른이 될 거야. 그때가 되면 어려운 단어를 써도 아무도 놀리지 않겠지. 루비 길리스는 15살이 되자마자 남자친구를 사귈 거라고 말하더라. 다이애나가 말했어. 루비 길리스는 남자친구 생각밖에 안 해. 애는 약간 경멸하는 듯 말했어. 마치 자기 이름이 신문에 실리기라도 하면 정말 기뻐하는 척한다니까. 하지만 그런 말은 너무 심한 것 같아. 앨런 목사님 사모님은 절대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면 안 된다고 하셨어. 그런데 나도 모르게 그런 말이 툭 튀어나올 때가 있어. 나는 조지 파이 얘기를 할 때마다 늘 심한 말을 하게 돼서 아예 그의 이야기는 꺼내지도 않아. 눈치챘지? 나는 앨런 목사님 사모님처럼 되려고 노력 중이야. 그분은 정말 완벽하시거든. 앨런 목사님도 그렇게 생각하신대. 린드 아주머니는 앨런 목사님이 사모님이 밟는 땅까지 숭배한다고 말하지만 목사님이 인간에게 너무 마음을 두는 건 옳지 않다고 하셔. 하지만 다이애나, 목사님도 사람이니까 약점이 있을 수 있잖아. 지난 일요일 오후에 앨런 목사님 사모님과 약점에 대해 정말 재미있는 이야기를 나눴어. 일요일에는 몇 가지 정해진 이야기만 해야 하는데 그게 바로 그런 이야기 중 하나야. 내 약점은 상상력이 너무 풍부해서 해야 할 일을 잊어버린다는 거야. 그걸 고치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 이제 정말 13살이 됐으니 좀 더 나아질지도 몰라. 4년 후면 머리를 올려 묶을 수 있겠네. 다이애나가 말했어.
앨리스 벨은 16살밖에 안 됐는데 벌써 머리를 올렸더라. 하지만 난 그게 좀 웃기다고 생각해. 난 17살이 될 때까지 기다릴 거야. 앨리스 벨처럼 코가 삐뚤어졌다면. 애니 단호하게 말했어. 나는. 아, 됐어. 그런 말을 하려던 건 너무 심한 말이었어. 게다가 내 코와 비교하는 건 뽐내는 거나 마찬가지잖아. 예전에 칭찬받은 이후로 내 코에 너무 신경 쓰는 것 같아. 그래도 큰 위안이 되긴 해. 아, 다이애나, 저기 토끼 좀 봐. 우리 숲속 산책 장문에 써먹을 만한 게 생겼네. 겨울숲도 여름숲 못지않게 아름다워. 온통 하얀 눈으로 덮여 있고 너무나 고요해서 마치 잠자면서 예쁜 꿈을 꾸는 것 같아. 나는 장문 숙제 때문에 너무 힘들어. 다이애나는 한숨을 쉬었어. 숲에 대해서는 쓸 말이 좀 있겠지만 월요일까지 제출해야 하는 숙제가 끔찍해. 스테이시 선생님이 우리한테 직접 이야기를 쓰라고 하시잖아. 아, 그건 쉽잖아. 애니 말했어. 너는 상상력이 풍부하니까 쉽겠지. 다이애나가 퉁명스럽게 대답했어. 상상력 없이 태어났다면 어떡하라고? 넌 벌써 다 썼니? 애는 고개를 끄덕였어. 도덕적으로 우월한 척하려 했지만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았지. 지난 월요일 저녁에 다 썼어. 제목은 질투하는 경쟁자 혹은 죽음조차 갈라놓을 수 없는 이야. 말일나 아주머니께 읽어드렸더니 엉터리 소설이라고 하셨어. 매튜 아저씨께 읽어드렸더니 좋다고 하셨지. 난 이런 평가가 좋아. 슬프고 아름다운 이야기야. 쓰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코델리아 몽모렌 씨와 제럴딘 시모어라는 두 아름다운 아가씨가 같은 마을에 살면서 서로를 너무나 아끼는 이야기야. 코델리아는 한밤처럼 검은 머리카락과 어둡게 빛나는 눈을 가진 고귀한 흑발 미녀이고 제럴딘은 금빛 실처럼 빛나는 머리카락과 벨벳처럼 신비로운 보랏빛 눈을 가진 여왕 같은 금발 미녀야. 보라색 눈은 본 적이 없는데 다이애나가 의심스러운 듯 말했어. 나도 없어. 그냥 상상했어. 평범한 건 싫거든. 제럴디는 상아처럼 하얀 이마도 가지고 있어. 이제 상아 같은 이마가 뭔지 알 것 같아. 13살이 되면 이런 장점이 있어. 12살 때보다 훨씬 많은 걸 알게 되거든. 그래서 코델리아와 제럴디는 어떻게 됐어? 다이애나가 관심을 보이며 물었어. 둘은 함께 자라면서 점점 더 아름다워졌고 16살이 되었을 때 버트럼 드베르라는 남자가 그들의 마을에 와서 아름다운 제럴딘과 사랑에 빠졌어. 버트럼이 마차를 몰고 가다가 갑자기 마차가 통제 불능이 되었는데 제럴딘이 정신을 잃자 버트럼은 그녀를 안고 무려 3마일이나 떨어진 집까지 데려다 줬대. 마차가 완전히 부서졌거든. 청혼 장면은 내가 직접 경험해 본 적이 없어서 상상하기가 너무 어려웠어. 그래서 루비 길리스에게 남자들이 어떻게 청혼하는지 아느냐고 물어봤지. 루비의 언니 수잔에게 말콤 앤드류가 청혼할 때 말콤이 자기 아버지가 자기 이름으로 농장을 줬다고 자랑하면서 이번 가을에 결혼하면 어때, 자기야? 라고 했대. 수잔은 아니, 글쎄, 두고 봐야지라고 대답했고 그렇게 약혼했대. 하지만 난 그런 청혼은 너무 낭만적이지 않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상상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시적이고 화려하게 꾸몄지. 버트럼은 무릎까지 꿇었어. 루비 길리스는 요즘엔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말이야. 제럴디는 무려 한 페이지나 되는 장황한 연설로 청혼을 받아들였어. 그 연설을 5번이나 고쳤었는데 내 작품 중에서 최고라고 생각해. 버트럼은 그녀에게 다이아몬드 반지와 루비 목걸이를 선물하고 신혼여행으로 유럽에 갈 거라고 했어. 그는 엄청나게 부자였거든.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림자가 그들의 행복을 가로막았어. 코델리아는 비밀리에 버트럼을 사랑했고 제럴딘이 약혼했다는 소식을 듣자 너무나 질투에 휩싸였어. 특히 목걸이와 반지를 보았을 때 말이야. 제럴딘에 대한 모든 애정이 증오로 변했고 절대로 버트럼과 결혼하게 두지 않겠다고 맹세했지. 하지만 겉으로는 계속 제럴딘의 친구인 척했어. 그러던 어느 날 저녁, 거친 물살이 흐르는 강 위에 다리에서 둘이 서 있을 때 코델리아는 아무도 없는 틈을 타서 하하 웃으며 제럴딘을 물속으로 밀어버렸어. 하지만 버트럼이 그 광경을 목격하고 즉시 물에 뛰어들어 내 아름다운 제럴딘을 구하리라 라고 외쳤지. 불행히도 버트럼은 수영을 못했고 둘 다 서로 부둥켜 안은 채 익사하고 말았어. 시체는 곧 해안가로 떠밀려왔고 같은 무덤에 묻혔대. 장례식은 정말 성대했어, 다이애나.
결말을 결혼식이 아닌 장례식으로 끝내는 게 훨씬 더 낭만적이잖아. 코델리아는 죄책감 때문에 미쳐버려서 정신병원에 갇혔어. 내 생각엔 그건 자신의 죄에 대한 당연한 대가였던 것 같아. 정말 멋진 이야기야. 다이애나는 감탄하며 말했어. 매튜 아저씨처럼 평가하는 것 같았지. 어떻게 그렇게 놀라운 이야기를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어? 앤? 내 상상력도 너만큼 풍부했으면 좋겠다. 노력하면 돼. 앤이 격려하며 말했어. 다이애나, 우리 둘만의 이야기 클럽을 만들어서 연습 삼아 이야기를 써보자. 내가 도와줄 테니 언젠가는 너도 혼자 할 수 있을 거야. 상상력을 키워야 해. 스테이시 선생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 단, 올바른 방법으로 해야 한대. 유령의 숨 이야기를 스테이시 선생님께 말씀드렸더니 그때 우리가 잘못된 방식으로 접근했다고 하시더라. 이렇게 해서 앤과 다이애나는 이야기 클럽을 만들었어. 처음에는 다이애나와 앤 둘뿐이었지만 곧 제인 앤드류스, 루비 길리스, 그리고 상상력을 키워야 한다고 생각하는 몇몇 아이들이 더 합류했지. 남자아이들은 들어올 수 없었어. 루비 길리스는 남자아이들이 들어오면 훨씬 더 재미있어질 거라고 생각했지만 말이야. 각 회원은 매주 한 편의 이야기를 써와야 했어. 정말 재밌어. 애니 마릴라 아주머니께 말했어. 각자 자기가 쓴 이야기를 소리내어 읽고 그 다음에는 이야기 내용에 대해 토론해. 우리는 모든 이야기를 소중하게 보관해서 후손들에게도 읽어줄 생각이야. 우리는 각자 가명을 사용하는데 내 가명은 로자몬드 몽모렌시야. 모두들 꽤 잘해. 루비 길리스는 좀 감상적인 편이야. 자기 이야기에 사랑 이야기를 너무 많이 넣어. 너무 많은 건 너무 적은 것보다 못하다는 말이 있잖아. 제이는 아예 사랑 이야기를 쓰지 않아. 읽을 때 너무 바보 같다고 느껴진대. 제인의 이야기는 아주 현실적이야. 다이애나는 자기 이야기에 살인을 너무 많이 넣어. 대부분 등장인물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죽여버린대. 나는 주로 뭘 써야 할지 알려주지만 그렇게 어렵진 않아. 떠오르는 아이디어가 정말 많거든. 나는 이야기 쓰는 게 제일 쓸데없는 짓이라고 생각해. 마릴라 아주머니가 퉁명스럽게 말했어. 머릿속에 엉뚱한 생각만 가득 차고 공부해야 할 시간을 낭비할 거야. 이야기 읽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나쁜데 쓰는 건 더 나빠. 하지만 우리는 모두 이야기의 교훈을 담으려고 정말 많이 노력해. 마릴라 아주머니. 애니 설명했어. 저는 반드시 그렇게 해요. 착한 사람은 보상을 받고 나쁜 사람은 벌을 받도록요. 분명히 좋은 효과가 있을 거예요. 교훈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앨런 목사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쓴 이야기 한 편을 읽어드렸더니 앨런 목사님 부부 모두 교훈이 훌륭하다고 칭찬해 주셨어요. 단, 웃어야 할 부분에서 웃으시더라고요. 저는 사람들이 감동받아서 울 때가 더 좋아요. 제가 감동적인 부분에 다다르면 제인과 루비는 거의 항상 울거든. 다이애나는 조세핀 베리 고모님께 우리 클럽에 대해 편지를 썼는데 조세핀 고모님은 우리 이야기를 보내달라고 답장을 보내셨어. 그래서 우리는 가장 잘 쓴 네 편을 복사해서 보냈지. 조세핀 베리 고모님은 평생 그렇게 재미있는 글은 처음 읽어봤다고 하셨어. 우리 이야기는 대부분 감동적이고 거의 모든 등장인물이 죽는데 말이야. 그래도 베리 고모님이 좋아해 주시니 기뻐. 우리 클럽이 세상에 좋은 일을 하고 있다는 증거잖아. 앨런 목사님 사모님은 그게 우리 활동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하셨어. 저도 정말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지만 너무 재미있을 때는 자주 잊어버려. 커서 앨런 목사님 사모님처럼 조금이라도 될 수 있다면 좋겠어. 마릴라 아주머니, 제가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글쎄, 그렇게 많다고는 말 못하겠다. 마릴라 아주머니는 앤을 격려하며 대답했어. 앨런 목사님 사모님이 너처럼 덜렁대고 잘 잊어버리는 소녀였던 적은 없었다고 확신한다. 네, 하지만 지금처럼 착하지도 않으셨죠. 앤이 진지하게 말했어. 그분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어릴 때 정말 말썽꾸러기였고 늘 사고를 치곤 했다고요. 그 말씀을 듣고 얼마나 용기를 얻었는지 몰라요. 다른 사람들이 나쁜 짓을 하거나 장난을 쳤다는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얻는 건 나쁜 걸까요? 마릴라 아주머니, 린드 아주머니는 그렇다고 하셨어요. 누가 아무리 사소한 나쁜 짓을 했더라도 그걸 듣고 충격을 받는다고 하시더라고요. 린드 아주머니는 목사님이 어릴 적에 이모님의 찬장에서 딸기 타르트를 훔쳐 먹었다는 고백을 들은 적이 있는데 그 이후로는 그 목사님을 전혀 존경하지 않았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솔직히 대단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나쁜 짓을 하고 후회하는 어린아이들이 훗날 목사님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고무적일지 생각했을 거예요. 바로 그런 식으로 느낄 거예요. 마릴라 아주머니. 지금 내 기분은 알겠지만 설거지할 시간이야. 수다를 너무 많이 떨어서 평소보다 30분이나 늦었어. 먼저 일부터 하고 이야기는 나중에 하도록 해.